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목처럼 유연석 배우의 세무조사에 관한 기사가 났길래 사주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아서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 통지를 받은 상태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보도 내용. 유연석 씨는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이 사안은 유연석 씨가 연예 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함에 따라 그동안 세무대리인이 법인 수익으로 신고를 모두 마친 부분에 대하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면서 발생한 사안이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에 나섰다. 유연석 씨는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유연석 씨는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부과된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바로잡으면 소명 절차를 통해 부과된 70억이 30억 원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석 씨는 그동안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세금이 70억 원 정도가 나오려면 세금은 누진세라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수익이 있어야 그 정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더라고요. 세무대리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70억이든 30억이든 탈세 의혹을 피할 수는 없는 점. 법인세로만 냈다, 세금을. 근데 과연 이 세무대리인이 이 수익이 개인도 내야 한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냥 뭐 있어보고 나중에 부과되면 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스스로 이익을 보겠다는 행동을 한 점, 행동 자체가 그렇다는 점이죠. 결론이 나서 최종 납부를 하게 되더라도 공인이 이렇게 보인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돈은 그렇게 수백억 벌어놓고 세금이 70억이 나왔던 정정돼서 30억이 나왔던 어찌됐든 간에 뭐 세무대리인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조한 건 동조하거나 공조한 건 아니면 또는 묵인한 건 어쩔 수 없는 행동인 것이니까요. 또 유재석 씨와 함께하며 새로운 기회를 잡았으나 유재석 씨는 비슷한 고강도 세무조사에서 흠결이 없었죠. 그러니 떳떳하게 아무 흠결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흠결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유연석 씨 사주팔자 84년 4월 11일 양력 건명으로 갖고 오면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갑자 무진을 을에 돼 있고 이제 을목이 진월의 모토에 자라나 자신의 일자리 사회 자리가 점점 넓어질 수 있습니다. 네, 진월에 자라나서 넓어질 수 있죠. 그럼 재성을 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나 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넓어진다는 소리입니다. 다만 조금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넓게 쓰려면, 네, 그건 이제 뭐 다른 언젠가 이야기하든가 나중에 이야기하든가 하겠습니다. 60세까지 돈, 이성, 부친과 관계가 좋아야 하고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네, 문제가 없어야 하고요. 45세까지 자신이 일과 사회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네, 45세까지 자기 자신이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45세까지라고 돼 있는데 45세 까지기도 하지만 거의 60세까지도 그렇게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로 부모와의 관계 및 직장 사회생활 사람들에게 거리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운풀이 38대운, 임신대운 47세까지 작용을 하고요. 서류를 속이거나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나란 일에 자신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자신이 큰 실수를 하게 될 수 있는 운이거든요. 그것도 문서상, 서류상 또는 거짓말, 뭐 정보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도 있지만요. 속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알아두시면 좋고 돈, 이성, 부친과 관련되어서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네, 그게 가장 좋고요. 일반인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공인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문서, 금전, 이성 문제를 일으키면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됩니다. 네, 일반인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지킬 것도 딱히 없고, 금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아껴 쓰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이라거나 사채나 또는 카드론이나 이런 것만 안 쓰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일반인의 경우는. 그러니,
일반인은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이 친한 사람들, 알고 지내던 친한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을목은 임수가 오면 이제 떠다니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풀이 이제 태풍이 휩쓸고 가면은 다 거기가 쑥대밭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2025년 운세를 보게 되면은, 개인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기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사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쓰기보다는 잘 모으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할 때 드러나지 않게 활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들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미리 약속하지 마시거나 믿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유연석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여러분들도 별 무탈 없이 무탈하게 하시는 거 다 이루시고 올 한 해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